저는 비염인이고 제 와이프는 비염인인데요. 그러면은 제 딸이 알레르기 질환이 나타날 확률은 안녕하세요. 의사아빠입니다. 혹시 SNS 피드 중에 축복받은 유전자를 확인하는 법이라는 피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기 보면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과연 바로 비염이에요. 사람들이 비염을 유전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피드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럼 과연 비염이 정말 유전병일까요? 유전이라고 하면 뭔가 무시무시하고 내 자녀한테까지 간다 생각이 들면은 좀 겁도 나고 그러잖아요. 다행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전병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도 비염이고 저도 비염을 앓고 있거든요. 그럼 뭔가 비염이 유전이 안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된 것인가? 이거를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다인자성 유전이라는 것입니다. 다인자성 유전이라는 것은 유전자의 작은 변이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질병으로 발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환경에 놓이게 됐을 때 짠하고 질병으로 나타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쉽게 설명을 해서 우리가 성인병으로 앓고 있는 고혈압, 당뇨, 암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가면은 꼭 문진표 중에 이런 고혈압, 당뇨 같은 것에 가족력이 있는지 체크하는欄이 있잖아요. 이게 그것과 연관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저희 아버지가 고혈압이 있다 그래서 제가 고혈압이 무조건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환경이나 식습관에 놓이게 되면은 고혈압이 발생할 확률이 다른 사람보다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알레르기 질환이 유전병은 아니지만 내 자녀에게 나타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정도는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또 그거를 연구한 논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연구와 학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양쪽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알레르기 질환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자녀에게서 알레르기 질환이 나타날 확률은 30에서 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양쪽 부모 다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무려 50에서 75%의 확률로 알레르기 질환이 발생을 한다고 그래요. 물론 양쪽 부모 다 알레르기 질환이 없다고 해도 5에서 10% 정도에서 알레르기 질환을 보인다고 합니다. 저는 비염인이고 제 와이프는 비염인인데요. 그러면은 제 딸이 알레르기 질환이 나타날 확률은 대략 30에서 50%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어려서 구체적인 알레르기 검사를 해보진 않았지만 평소에 콧물을 달고 다니는 걸 보면은 제 딸도 비염인일 것 같아요. 미안하다, 딸아. 그래서 저희 부부는 딸의 콧물 증상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조금이라도 콧물이 나면은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가 초기에 약물 치료를 하는 편입니다. 그럼 자녀의 알레르기 질환의 발병 가능성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모유를 6개월 정도를 복용해 주는 게 좋고요. 집안의 애완동물은 가급적 피하고 아기가 화학물질에 접촉될 가능성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또한 새집을 이사하는 그런 부러운 분들이라면은 새집 증후군에 대해서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환자분들에게 얘기를 하면은 사정상 모유를 먹이지 못하는 분들이나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던 분들이 굉장히 마음을 불편하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이, 최근에는 모유 복용이 알레르기 질환의 빈도를 감소시킨다라는 것이 크게 의미 없다라는, 말이 어려운데요. 별 상관이 없다라는 내용의 논문들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서 모유 복용이 여건이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6개월 정도 모유 복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완동물을 이미 키우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이 아기에게서 알레르기 질환이 천식으로 이행될 가능성을 낮춘다라는 보고들도 최근에 보고가 되고 있어서, 아기에게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면 당연히 애완동물 키우는 것을 피하셔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임신 확인과 동시에 애완견을 입양 보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비염 후 유전에 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이비인후과 질환에 대해서 다른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다 하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딸잠사의 아빠의사였습니다. 끝.